사실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통합에 관한 인센티브 발표가 있었고 또 어제 있었던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행정통합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지사님, 저희가 역시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이양하게 될 권한과 재정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조직 특례를 부여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처강급 부단체장, 부시장을 특별시의 부시장을 4사람을 둘 수 있게 돼서 지금은 2사람이잖아요. 4사람 두면 그만큼 영역이 크고 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 특별시장의 보호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직급도 올려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실 지방자치 30년이지만은 중앙이 모든 걸 꽉 쥐고 있습니다. 재정도 75대 25. 또 모든 권한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기 한 개도 도지사가 허가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도 집중적으로 통합특별시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산업 배치인데요. 네네. 이렇게 산업을 특히 통합특별시에 몰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우리 광주 전남도 크게 산업을 통합이 가장 큰 효과는 산업 집중 육성 배치에 둬야 된다.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공청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부권의 반도체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익히 나왔던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얘기가 되겠죠. 그 지사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차관급에 해당하는 그 부자치단체장 4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청에 시장 말고 부시장이 2분 계시고 도에도 부지사님 2명이 계시는데 그것과 별개의 부지사, 행정부시장 이외에 4명이 생기는 건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2사람씩인데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4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2개를 합치면 지위가 높아지는 숫자가 거다.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부지사를 임명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거 부시장을 임명하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가 되게 되면은 시장이 임명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한을 이행한다. 2번째는 재정적인 대폭적인 지원이 있다. 이 2가지로 모여질 텐데요. 저희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권한 이양과 관련된 얘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가 되면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권한과 사무가 이양이 된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광주 전남 가칭 특별시라고 했는데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중앙정부 부처를 말씀하는 거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노동부 산하에는 광주 전남 노동청이 있고 네네. 또 환경청이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부 밑에 중소기업청이 광주 전남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직접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자치단체하고 연관 협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 별개의 기관인데, 사실 과거에 중소기업 업무는 우리 시도청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무는 이제 이관을 아예 통합특별시로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가까이서 또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시도민하고 더 가까이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자면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이 되는 거다. 이렇게 권한도 이양되고 특별행정기관, 아까 말씀드린 지방노동청, 환경청, 노동관절 안전 업무도 있잖아요. 다 이제 특별시장한테 넘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권한도 중앙행정기관들이 갖는 권한, 예를 들면 아까 에너지 이야기했잖아요. 에너지 허가권은 아주 작은 규모는 시장 구수, 조금 더 커진 것은 도지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허가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런 허가권을 일정 부분 더 크게 확대해서 특별시장에게 주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산지 보전, 농업, 농지 보전 해제, 그린벨트 해제. 특히 광주광역권 주변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이 크더라고요. 그 범위도 확대해서 훨씬 더 면적을 더 크게 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게 권한을 주세요. 그런 겁니다. 네,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청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듣게 되실 텐데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보도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예를 들면 통합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네. 공무원들 하위직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게 나왔습니다만 하위직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은 또 이동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특히 교육 공무원은 그 이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두루두루 그 우려되는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 주신다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통합특별시를 하면서 어떤 직역도 어떤 지역도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그런 가운데 통합청사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청사가 집중될 때는 다른 지역은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청, 그다음에 도청, 또 전라남도 동부청도 순천에 있습니다. 그런 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속 공무원, 특히 교육청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광주시 교직원은 광주시에, 또 전라남도 교직원은 전라남도. 그런데 새로 뽑은 교직원 있잖아요. 네네. 새로 뽑은 교직원은 이제 특별시장이 배치를 한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네. 우리 이제 지자체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급 이하 직원들은 가능한 현재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사 업무를 좀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을 해서 인사 업무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인사 원칙은 가능한 인사 희망부서도 적어서 내락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국장 과장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직원 발령도 이렇게 하고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는 발령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사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 불만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뭐 통합 특별시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싫은 인사를 뭐 저 멀리 막 갑자기 보내버린다든지 그런 특히 하위직에서 그런 인사 생활권을 달리해버린다든지 이런 인사는 좀 가능한이 아니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은 특별한 네.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는 또 가서 그쪽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지금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통합이 돼서 특별시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운영 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항상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항상 불안하고 가보지 맞습니다. 않는 길은 네. 두렵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특별시장이 누가 되시든 간에 그런 네. 부분은 항상 대화로서 소통으로서 문제를 풀어가고 토론으로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관련된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이 조금 다르다. 네. 이를테면 광주시는 대도시 행정 위주이고 전남도는 농어촌 위주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좀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사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그래요. 전부터 과거에 통합되기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시 공무원들은 좀 상인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고 전라남도 공무원들은 좋은 뜻으로 말하면 선비적인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도시 행정을 담당하고 전라남도는 광역 행정이면서 또 이런 도시 행정도 있지만은 농어촌 행정까지 다 포괄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광주광역시가 대부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역의 기능도 갖고 있으면서 쓰레기 처리장을 시장이 직접 하지 않아요. 전라남도는 쓰레기 업무는 시장 군수가 하지 도지사는 안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또 도시 행정과 또 광역 행정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특별시장이 되면 특별시장은 광주광역시 행정에 있어서는 아까 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시장이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성격도 서울시장도 쓰레기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처럼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거고 광역적인 측면에서는 또 광역적인 일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겸하는 특별시장이 된다. 그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네요. 설명하면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행정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강주광역시는 또 강주광역시 공무원들 위주로 그대로 아까 그대로 근무한다, 청을 그대로 배치한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의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지금의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27개 시군구는 그대로 둔다 했는데 그것을 좀 못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화 물결에 휩싸여서 작은 군들은 이번에 혹시 합치는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통합을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어떤 작다고 해서 합치거나 그런 통합은 이번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반 시군 간에 임의적으로 통합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네. 통합하는 것은 또 그 시군 간의 자발적 통합이니까 오히려 장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강제로 작았다고 해서 통합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 그대로 그래서 27개 시군구를 존치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강주광역시 현재 이제 구청에 대해서는 북구, 남구, 뭐 동구 이런 강의를 표시하는. 동서남북을 한 그게 뭐 일제 시대 잠재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 의견 들어서 적절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